정년퇴직을 석 달 앞둔 김도현 씨는 올해 67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도는 게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산책을 마치면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따뜻한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게 그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경제면을 읽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연 선생님 맞으시죠?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열리는 대동고등학교 40주년 동문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선생님께 초대장을 보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순간 도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신문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40년 전 기억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많은 동기분들이 참석 의사를 밝히셨어요. 선생님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준비위원의 조심스러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박성철이라는 사람도 옵니까? 네. 아, 잠시만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철 동무님이요? 네, 참석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연락 주신 분 중 한 분이세요. 도현 씨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문자로 상세한 안내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주변에선 아침 산책 나온 사람들이 지나갔고 개 산책시키는 이웃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성철. 그 이름은 40년 동안 잊었다고, 아니 잊으려고 애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사실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저 마음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고 살았을 뿐이라는 걸. 도현 씨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40년 전 박성철은 학교의 왕이었습니다. 키가 180이 넘었고 운동을 잘했으며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백화점 귀부인 모임에 다녔죠. 성철이는 그런 배경을 등에 업고 학교를 주무르다시피 했습니다. 선생님들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성철이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반면 김도연은 정반대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체격도 왜소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 일을 다녔습니다. 도현이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교실 구석에 앉아 문학 전집을 읽곤 했죠. 문제는 그 시절엔 조용하다는 것만으로도 표적이 되기 충분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반찬을 빼앗기거나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을 3개 던지거나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는 정도였죠. 도현이는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으니까요. 참으면 복이 온다고 싸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2학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성철이와 그 패거리들은 도현이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뒤편으로 불러내 쓰레기통을 비우라고 시키고 청소당번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주머니에서 용돈을 빼앗아 가기도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성철이는 도현이를 운동장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심심해서였죠. 야, 김도연, 너 눈사람 본 적 있냐? 네. 오늘 내가 눈사람이 돼봐. 그날 도현이는 1시간 넘게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성철이와 친구들은 교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 발견했지만 성철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벌 받고 싶대요. 제가 말렸는데도요. 선생님은 믿는 척했고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그날 성철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너 같은 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내가 뭘 해도 세상은 안 바뀌니까. 그 말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도현 씨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졸업 후 도현 씨는 교육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처럼 힘없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교사가 된 후 3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폭력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에서 유독 엄격한 선생님으로 통했지만 아이들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힘은 남을 누르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약한 사람을 지켜주라고 있는 거란다. 그 말 속엔 어린 시절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문회 당일 도현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평소 입던 감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관에서 넥타이를 매주며 조용히 말했죠. 당신 힘들면 일찍 나와도 돼요. 도현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 6시 시내 중심가 호텔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달았습니다. 김도현 17회. 40년 전 그 교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여는 순간 도현 씨의 심장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배는 나왔고 주름이 얼굴을 가득 메웠습니다. 말투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죠. 누구나 세월 앞에서는 평등했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야, 도연이. 진짜 오랜만이다. 선생님 했다며? 퇴직하면 뭐 할 거야? 도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쩌면 괜찮은 저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 김도연 아니야? 연회장 반대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 씨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다가오는 남자. 박성철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죠. 손목에는 번들거리는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머리는 염색을 해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배는 나왔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는 여전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40년 만이지. 성철은 도현 씨의 어깨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예전처럼 힘이 강했습니다. 도현 씨는 살짝 비틀거렸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오래됐네. 야, 너 교사했다며? 와, 대단하다. 애들 가르치느라 고생 많았겠네. 말은 칭찬 같았지만 어조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톤이었죠. 나는 회사 차렸어 알지? 성철물산 지금 직원이 200명 넘어 매출도 작년에 1,000억 찍었고. 주변 동창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성철은 그 반응이 만족스러운 듯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강남에 빌딩도 하나 샀어 투자용으로. 요즘 부동산 시장 알잖아. 도현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주눅 들지도 그렇다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야, 근데 선생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평생 그 일했어? 나 같으면 못 참았을 텐데. 성철의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 그걸 늦게 알았지만. 성철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평생 그 모양인 거야. 도현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철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연민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술자리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마다 소주병과 맥주잔이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연회장은 점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첫사랑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선생님 흉내를 내며 웃었습니다. 박성철은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돌며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때 생각나냐? 체육대회 때 우리 반이 1등 했잖아. 맞아, 그때 네가 계주 달렸지. 당연하지, 내가 뛰니까 이긴 거야. 성철은 자랑을 늘어놓다가 문득 도현 씨를 쳐다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었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야, 김도현. 너 기억나는 거 있어? 도현 씨는 물잔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급식실에서 내가 쟁반 떨어뜨렸을 때. 하하.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성철이 일부러 도현이의 쟁반을 쳤다는 걸, 국과 반찬이 바닥에 쏟아졌고 온 급식실이 웃었다는 걸, 야, 그때 내 표정 진짜 웃겼어. 완전 멍 때리고 서 있었잖아. 성철은 계속 웃었습니다. 혼자만 재미있다는 듯이. 도현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많이 힘들었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낮고 무거웠습니다. 뭐가 힘들어? 쟁반 하나 떨어뜨린 게. 그게 다가 아니었으니까. 성철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다 지나간 일이잖아. 학창 시절엔 그런 거 하나쯤 있는 거지. 도현 씨는 성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한테는 그냥 장난이었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어. 야, 뭔 소리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주변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성철아, 그만하자. 옛날 일이잖아. 하지만 성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에 더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분위기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즐겁게 놀아야지. 왜 이렇게 무겁게 가? 도현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전 그 교실, 그 복도, 그 운동장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겨울날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날, 주머니에서 용돈을 빼앗기던 날,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히고도 사과하지 못했던 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 도현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적한 복도에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진정해. 이제 달라. 나는 이제 그때 그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17살 소년이 떨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 그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각오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현 씨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성철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술은 더 깊어졌고 그의 혀는 점점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야, 내가 회사 키운 거 알아? 다 방법이 있는 거야. 성철은 주변 동창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세상은 솔직히 착한 놈이 손해보는 구조야. 법 지키고 정직하게 하면 절대 못 커.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성철은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공사 입찰. 그거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돼. 담당 공무원하고 밥 몇 번 먹고 골프 치고 그럼 다 풀려. 도현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귀는 예리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세무 쪽도 마찬가지야. 세무사 잘 만나면 장부야 어떻게든 되는 거지. 조금만 손보면 세금을 수십억은 줄일 수 있어.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괜찮은 거야? 성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다들 하는 거야 안 하는 놈이 바보지. 나만 손해볼 순 없잖아. 직원들 4대 보험도 제대로 안 놓고 있어.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회사는 훨씬 편해. 어차피 그 사람들도 당장 돈만 받으면 되는 거고. 테이블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지만 성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들. 걔네는 쥐어짜야 해. 대금 지급 최대한 늦추고 단가는 계속 깎고 그래야 내가 남는 게 있지. 도현 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였습니다. 사실 도현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직함이 있었습니다. 공공윤리감사위원회 자문위원. 퇴직 교사들 중에서 경력과 품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맡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위원회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철물산의 불법 하청,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도현 씨는 대표이사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철. 그 이름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도현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피해야 하는지. 하지만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김 위원님, 개인적 감정은 접어두시고 공정하게 봐주십시오. 그게 진짜 정의입니다. 그래서 도현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인지. 성철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건설안전점검 나왔는데 담당자한테 100 쥐어주니까 그냥 눈 감아주더라고. 하하. 안전 뭐. 그거 현장에서 귀찮아하잖아.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지 뭐. 도현 씨는 녹음이 계속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한 동창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철아, 그런 얘기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뭘 조심해. 여기 다 친구들이잖아. 비밀 지켜줄 거 아니야. 성철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도현 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술자리는 점점 깊어졌고 성철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취해서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내년에는 상장도 준비 중이야. 코스닥 상장하면 내 지분 가치만 수백억이야. 정치인들. 나 아는 사람 많아. 국회의원도 몇 명 알고 선거 때 후원 좀 해주면 다 친구 되더라고. 도현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아, 도현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연 회장의 웅성거림이 잠시 줄어들었습니다. 응? 왜? 성철은 술잔을 든 채 도현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앉아. 술이나 더 마셔. 도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 테이블보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성철은 술에 취한 눈으로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 공공윤리감사위원회 자문위원. 중학교 교감. 순간 성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술 기운이 단번에 깨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오늘 한 말들 모두 기록됐어. 도현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하청, 탈세, 안전규정 위반, 공무원 뇌물 제공. 전부 내 입으로 직접 말했지.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야, 장난이었어. 그냥 술김에 허풍 좀 떤 거야.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풍이든 사실이든 이미 내 회사는 한 달 전부터 조사 대상이었어. 제보가 들어왔거든. 도현 씨는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출력물이었습니다. 하청업체 미지급금 내역, 직원 4대 보험 미가입 명단, 세무장부 조작 의혹 자료 다 여기 있어. 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동창 아니야? 도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창?
넌 나를 한 번이라도 동창으로 대한 적 있었어? 40년 전에도 오늘 밤에도.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들은 내일 아침 위원회에 제출될 거야. 그리고 검찰에도 넘어갈 거고. 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성철이 다급하게 도현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네가 선택해야 해. 제대로 조사받고 책임질 건지 아니면 스스로 정리할 건지. 도현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40년 전 너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 너무 어렸고 무서웠고 힘이 없었으니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더 이상 그때 그 아이가 아니야.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불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현 씨는 마지막으로 성철을 바라봤습니다. 넌 평생 힘으로 남을 눌렀어. 학교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책임질 차례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나 먼저 갈게.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도현 씨는 연 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성철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동문회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며칠 뒤 성철물산은 정식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오늘도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익숙한 공원, 익숙한 벤치. 그는 천천히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문에는 성철물산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탈세와 불법 하청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피해를 본 하청업체와 직원들은 뒤늦게나마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도현 씨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공익 제보자로서 큰 기여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그 패를 집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뭐가? 그 사람 결국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도현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거지. 나는 그저 멈추게 했을 뿐이야. 그날 이후 동창들에게서 연락이 몇 통 왔습니다. 어떤 이는 고맙다고 했고 어떤 이는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도현 씨는 모든 전화를 정중하게 받았지만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매일 나와요.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십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도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빚을 갚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진 빚을. 이제는 괜찮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도현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문득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왕따를 당하던 아이였는데 도현 씨가 끝까지 지켜줬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졸업식 날 편지를 줬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도현 씨는 그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교사로 살아온 이유를, 자신이 받지 못했던 보호를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에 내 삶을 내주지 않는 거겠지. 도현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철을 용서했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기억에 발목 잡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도현 씨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손주들이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오래된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울 수도 지워지지도 않을 기억들.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새로운 시간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 도현 씨는 공원을 벗어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등 뒤에서 그를 비췄습니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만 그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손주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 밥 먹었어? 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도현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기분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현 씨는 그걸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도현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0년 전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는지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기억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 억울했던 기억,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 그런 기억들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도현 씨가 보여준 것처럼 중요한 건 그 기억에 계속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박성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누른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늦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